퇴사하고 대학원에 온 지 벌써 10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를 보냈고 다음 주부터 두 번째 학기를 보내는데요. 오늘 영상으로는 제가 대학원 학기를 보내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퇴사 후 대학원에 오는 거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제가 그리는 커리어 등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대학원에 온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하면 딱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기피였습니다. 전 초기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일을 하면서 배운 건 굉장히 많았지만 이러다가는 스타트업만 전전하고 뭔가 기피를 못 쌓을 것 같았어요. 물론 굳이 기피를 쌓아야 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거 많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발자 엔지니어로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었고 이러기 위해선 나만의 분야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나만의 분야라는 거는 보통 일을 하면서 구체화되기 마련입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잘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내 초기 스타트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기획, 마케팅, 수익 모델, 커뮤니케이션 등 이제 전체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졌는데 뭔가 개발 측면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은 좀 부족했던 거죠. 물론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 많은 분들이 남는 시간에 공부를 따로 합니다. 스터디를 하거나 대학원을 가시는 분도 계시죠. 직장인들이 가는 특수대학원 이런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보통 제 경험상 이 일하고 남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면 일단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도 깨작하고 마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할 바에는 그냥 퇴사를 하고 깔끔하게 하자 해가지고 대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배운 거를 정리하면은 먼저 첫 번째가 운영체제고 두 번째가 리얼타임 시스템, 세 번째가 제가 요새 라이브로도 올렸지만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이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한 친구랑 한 7월부터는 ARM CPU 아키텍처 스터디를 했고요. 리눅스 커널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런 것 때문에 고 언어도 보고 있고 러스트도 최근에 봤었고요. 각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운영체제는 제가 그때 뭐 배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적인 거를 익히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리눅스 커널처럼 이 구현 레벨로 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현 레벨로 오는 것 또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운영체제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 구현 레벨 여러 가지 C 언어를 쓴 테크닉까지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비단 이 운영체제의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리눅스나 FreeRTOS처럼 이 구현 레벨에 있는 것도 봤고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운영체제 코딩한 연습도 하면서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운영체제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10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모든 개념을 완벽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려우니까요. 이 운영체제 구현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시스템이란 분야인데 이쪽 분야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나오신 분도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인데 여기서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실시간이라는 게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 태스크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로는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몇 초 안에 터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는 의료기기의 응답이 언제까지 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시간 제약을 지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들어보기만 해도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어떤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스케줄링 기법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합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도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쪽이다 보니까 저번 학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본인 연구로는 쿠버네티스를 요새 소스코드 뜯어보는 식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웹 개발을 하다가 인베디드나 리눅스 이쪽을 좀 보고 싶었는데 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리눅스라는 게 단순히 1, 2년 보고 될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워낙 코드 베이스도 압도적이고 이 코드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리눅스 코드를 계속 저도 보고 싶지만 이게 1, 2년 해가지고 리눅스 쪽 코딩을 하겠다 이런 레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원래 써보기도 했고 관심 가던 쿠버네티스 쪽을 요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월 동안 제가 먼저 배운 부분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뭔가 배운 건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10개월이 지났으면 경력은 쌓이고 약간 공부를 했겠지만 운영체제 깨작하고 말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대학원을 통해서 뭐 많이 알게 된 것도 알게 된 건데 이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스타트업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쪽이 주로 제 관심 분야였는데 운영체제 쪽도 보고 이런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란 한 축도 알게 된 거죠. 또한 대학원이라는 곳 자체가 제가 뭐 계속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원래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기존 지식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체계 자체를 만드는 곳이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는 관점을 제가 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몰랐을 텐데 이 연구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제가 이런 배움과 시야가 넓어진 거는 대학원에서 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 전문성을 키우고 커리어 전환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반적인 대학원에 와도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또 컴퓨터 공학 쪽 대학원에 왔다 보니까 뭐 논리나 CS 지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고 제가 만약에 커리어 전환을 못한다고 해도 웹개발자로서 장기적인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경험이랑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얻었다고 이렇게 좋은 점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오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커리어가 어중간하고 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이 나이 때면은 보통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박사과정 후반부고 대부분 20대죠. 빠르면 20대 초반이고 그렇게 저보다 어린 분들인데 이런 대학원 연구라는 분야에선 저보다 훨씬 더 실력도 좋아요. 심지어 저는 또 비전공자로서 이 대학원에 왔는데 여기에 대학원에 온 친구들은 대부분 학부 때부터 이쪽 분야를 탄탄히 이미 해온 친구들이란 말이죠. 이런 친구들이 막 연구를 하고 이런 데 비해 저는 아직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따라가기 바쁜 거죠. 전 늦게 왔고 배우러 왔다는 걸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약간 이런 비교라는 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제 나이대 친구들은 이제 한창 경력을 쌓고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있지만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가끔은 뭐랄까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저는 이 대학원 선택이 제 미래를 몇십 년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왔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면 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비교와 불안 여러 가지를 이겨내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힘든 점,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도 약간 있지만 저는 저를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뭐 깊이도 깊이지만은 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커리어 점프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저는 스타트업 경력을 많이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스타트업 경력에서 큰 회사로 커리어 점프를 한번 해야지 제가 이후에 창업을 하든 커리어를 더 쌓을 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전한 경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만의 전문 분야를 썼고 가능하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오픈소스도 컨트리뷰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들 많이 말을 해요. 오픈소스를 많이 분석을 해보고 써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보인 이후에 무언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컨트리뷰션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경험을 토대로 큰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스터디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랑 관련이 되는 아마 아마존이나 레드앱, 익센추어, 팔론티어, 캐노니컬 이런 클라우드를 쓰면서도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일단 노려보려 합니다. 아니 뭐 증권이나 펀드처럼 클라우드를 계속 활용하려 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뭐 노려보긴 하겠지만은 한국이 아니면은 영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해외 취업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상황과 제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 그리고 제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발적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 후에 전업으로 또 전공과 다른 분야로 대학원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그리는 미래가 있어서 대학원에 오긴 했지만 남들한테 쉽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또 제가 한편 와서 느낀 거는 저처럼 뭔가 비전공자인데 컴퓨터 쪽이 재밌고 깊이를 쌓고 싶은 분들이라면 석사 과정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라는 비교적 4년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학부생 이상의 깊이를 쌓을 수 있고 국내에 뭐 어떤 대기업을 간다고 해도 단순 학부 졸업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요. 저도 대학원 남은 기간 최대한 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정진하려고 하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목표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저는 제 이야기 들고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